안녕하세요. 나혜누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엔클렉스 합격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제 합격 수기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류 과정과 비용, 공부 기간, 저만의 공부법, 시험 난이도, 그 외의 꿀팁까지 모두 공유하고자 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편의상 반말과 존댓말 혼용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나는 엔클렉스 시험에 빡세게 3개월 공부해서 합격했다. 학원 강의 같은 건 듣지 않았고 집에서 공부했다. 대학 시절 공부를 그리 잘하지도 못했고 임상 경력은 OS가 대부분인 8년차 우물안 개구리 간호사인 내가 네이버와 유튜브로 열심히 알아보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합격했다. 나도 합격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관심은 있는데 공부해서 손 놓은 지 오래된 또는 시험 준비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나의 경험을 공유한다. 서류 신청을 하고 시험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받기까지는 4개월 정도가 걸렸다.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복잡한 게 싫은 분들은 서류 대행 추천드리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혼자 서류 작업 준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가능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으로 서류 준비 과정을 풀어내기보다는 네이버 블로그 설명글을 참고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패스하겠고요. 제가 참고한 네이버 블로그 앙둥앵클 이 블로그 강추드릴게요. 뉴욕보드에서 승인을 받기까지는 3개월 정도 걸렸고 피어슨뷰에서 ATT 받기까지는 1달 반 정도 걸렸어요. ATT는 저처럼 1달 반 정도까지 기다리지 말고 메일로 중간에 푸시하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기다린다 싶어서 메일을 보내니까 다음날 바로 허가가 나더라고요. 보통 푸시하면 며칠 이내로 받는다고 합니다. 비용은 대략 2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저는 조금 많이 든 것 같아요. 서류 접수비랑 문제은행 이용료, 시험료 등등 이것저것 포함해서 130만 원 정도 들었고 추가로 한국 시험장이 폐쇄되면서 일본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항공료랑 호텔비 등등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자세한 비용은 화면에 띄워둘게요. 공부 기간은 22년 9월부터 23년 5월까지 총 9개월이었는데요. 6개월 정도는 하루 3분에서 4시간 미만으로 거의 안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들쭉날쭉하게 공부했고 그냥 시험 전 3달 반 동안 빡세게 공부했어요. 1달 반은 사운더스 책 반권 정도까지 훑다가 이러다가는 3년쯤 뒤에야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운더스는 그 뒤로는 보지 않고 무료 문제은행 널스랩에서 배포하는 900문제를 1달 정도에 다 풀고 곧이어 유료 문제은행 유월드라는 사이트에서 60일을 결제해서 시험 전까지 1달 반 정도 기간 동안 2700문제가량 풀고 시험을 봤어요. 총 3600문제 정도 되겠네요. 하루 공부 시간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빡세게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루 순 공부 시간만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채웠어요. 제가 나름 주부라서 식사 준비랑 집안일하는 시간, 그리고 남편이랑 산책하는 시간, 그리고 자는 시간,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만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달에는 집안일 거의 안 했고 요리도 쉐이크나 간편식 위주로 섭취하고 그냥 오로지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산전 육아휴직 중입니다. 시험 난이도는 엔클렉스 시험이 어려워요. 한국 간호사 시험보다 확실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모든 게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일단 귀에 눌리기도 하고 외우면 답이 보였던 한국 시험과는 다르게 엔클렉스는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고민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간호 행위를 고르는 문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 근데 몇 개가 맞는 건지도 안 알려주고요. 23년 4월부터 생긴 신유형 NGN 문제까지. 이 문제는 긴 케이스로 이제 설명이 쭉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5개의 질문을 연달아서 푸는 문제인데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엔클렉스의 시험 합격률이 외국인이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국 간호사 시험에 비해서 합격률이 너무 낮아서 걱정은 했는데 보여진 합격률에 연연하지 말고 유월드나 이런 사이트의 합격 예상률 또한 무시를 하고 그냥 계속해서 문제 풀고 해설 외우기만 반복을 해도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합격 비법은
유월드를 적극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 다른 분들도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느낀 장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 중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험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들 하기에 단순하게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일단 테마를 엔클렉스 테마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험 현장과 거의 흡사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서 긴장감을 우선 덜 수 있는 데다가, 문제풀이에 시간 제한을 줄 수도 있고, 전 파트 골고루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한 파트만 선택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내가 풀고 싶은 문제 개수도 설정이 가능해서 상황에 따라 미니 테스트로 시험을 구성할 수도 있고, 문제의 북마크 기능도 있고, 풀었던 문제는 제외하고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고, 풀었던 문제도 다시 풀 수 있도록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고, 추가로 프로그램 내에서 나만의 공부 노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이 꽤 괜찮았어요. 형광펜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내가 중요한 부분만 반복해서 보기에 용이했거든요. 제일 좋았던 점은 실제 시험에 비해서 매우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유월드로 문제를 풀고 해설만 봐도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다른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해설도 반복해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시험 기간 동안 유월드만 있으면 시험 준비에 8할은 끝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단점은 저작권 때문에 스크린샷과 복사 기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독 기간이 끝나면 내가 풀었던 문제들, 북마크, 노트 정리한 것 모두 접근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혀요. 유일하게 노트 정리한 부분만 복사 기능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쉬워요. 제 공부 비법은, 저는 기본적으로 매일 75에서 80문제 정도 풀면서 문제를 다 풀고 나서는 제가 풀었던 문제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보면서 해설도 아는 내용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보기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는 걸 기본으로 했고요. 문제는 전체 파트를 섞어서 실제 시험처럼 볼 수 있게 문제를 구성했고, 푸는 시간보다 문제풀이를 하는 데에 2배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문제와 해설을 최대한 전부 머릿속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키미케니님의 마크케이 강의록 번역 영상을 한 편 보고, 엔클렉스 요약 노트를 한 A4 기준으로 5분의 1페이지에서 한 2페이지 정도까지 잠이 올 때까지 보고 잤어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팁은, 공부팁 먼저 나갈게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널스랩 무료 문제로 영문 문제 푸는 감을 충분히 익히고 유월드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고 해설도 심혈을 기울여서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널스랩에서 문제는 안 풀더라도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크렘시트라고 하는 암기용 요약물 PDF가 있는데 이거를 꼭 다운받아서 한 번이라도 보는 걸 추천드려요. 공부 기간에 보시거나 아니면 시험 보기 전에 좀 직전에 한번 쭉 훑어보는 개념으로 보는 걸 추천드리고, 다음으로 유월드랑 실제 엔클렉스 시험의 문제 결도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질문 스타일이 약간 다른데 사용되는 어휘가 일단 조금은 다르고요. 엔클렉스가 조금 더 간결해서 오히려 쉬웠다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유월드의 지엽적인 질문과 기나긴 선택지에 익숙해져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는 오히려 너무 짧은 질문과 선택지에 정답을 고르기가 더 어려움을 느낀 케이스이긴 해요. 일단 그렇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유튜버 키미케니님의 마크케이 강의가 있어요. 이 마크케이라는 분이 전 엔클렉스 출제위원분이신데, 엔클렉스 이제 요약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근데 유튜버 키미케니님이 한국어 번역 영상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신 게 있어요. 이거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 전에 개념 정리하기가 좋아서 추천드리고요. 유튜버 우나나님의 EKG 보는 법 영상이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도 전혀 이해를 한 적이 없는 EKG를, 심실세동밖에 저는 솔직히 EKG 잘 몰랐거든요. 어쨌든 이분 덕분에 전체적인 대략적인 EKG를 보는 걸 이해를 했고요. 재미도 느꼈고 자신감도 얻게 됐어요. 우나나님 정말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기존 합격자분들이 엔클렉스 요점 정리를 나눔하시거나 판매하시는 게 있는데, 이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수기 또는 한글 파일로 요점 정리를 하거나
유월드에 있는 개인 노트 기능을 활용해서 스스로 중요도에 따라 헷갈리는 내용 위주로 요점 정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남의 요점 정리는 내 것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정리된 내용이 너무 많은 데다가 나의 필요에 맞는 순서로 정보가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는 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길 수 있어요. 다음으로 유튜브 심플 널싱. 이 채널도 질환이나 간호 관련해서 개념 정리하고 암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영어에 조금 능통하신 분들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영어에 좀 약해가지고 그냥 유월드 문제 제가 제 페이스대로 풀면서 천천히 개념 정리하고 동시에 해설 보면서 외워나가는 게 편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일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시험 기간을 너무 여유롭게 잡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공부량이 방대해지려면 한없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질수록 앞서 익혔던 내용들도 까먹게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빡세게 단기간 합격을 목표로 지금 보는 걸 다 외워버린다는 각오로 빠르게 빡세게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시험 팁입니다. 오사카에서 시험 예정이라면 최대한 시험장 가까운 숙소를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험 전날 미리 시험장에 다녀오면서 길을 익혀두시길 바래요. 여기는 가는 길이 특히 헷갈리고 특히 오전 8시 시험이라면 건물 정문을 8시에 열기 때문에 지하 쪽문으로 찾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전 방문이 필수입니다. 가는 길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래요. 저는 사진을 찍어 놨는데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다음은 제 TMI라서 들으실 분들만 들어주셔도 되는데요. 제 시험을 보게 된 계기 그리고 후기입니다. 저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임신에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던 와중에 제 성장과 행복을 위한 일에 몰두하다 보면 아기 천사가 언젠가는 찾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해볼 것들을 찾다가 도전하게 된 게 앵클렉스예요. 그렇게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에 2달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험 예정일은 23년 5월 15일이었고 공부에서 손 놓은 지는 반올림에서 어언 10년이었고 공부하는 습관부터 기르자면서 처음에는 앵클렉스 교과서 코스라고 불리는 사운더스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론도 꽉 차 있고 연습 문제도 많았지만 미국 책이라 공부가 아닌 단어 뜻을 찾다가 끝나기 일쑤였어요. 그마저도 하루 30분 하기도 힘들고 싫었어요. 그렇게 진전 없는 메일을 보내던 중에 정확히 5주 0일부터 시작된 입덧으로 23년 1월까지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는데요. 입덧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눈 뜨고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극심한 숙취 수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저는 그랬어요. 아무튼 몸이 너무 힘들어서 다니던 병원에 산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2월부터 신혼집에 내려와 살게 되고 이후에 입덧이 차차 좋아지면서는 하루에 1시간 반에서 4시간 반 정도 공부가 가능해졌어요. 이때도 번역기는 필수였고요. 이전에 했던 공부는 기억도 안 나거니와 책의 상태는 거의 수학의 정석 집합 부분과 같은 앞쪽만 단어 찾는 흔적으로 빼곡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래선 안 되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굳은 의지로 어찌어찌 사운더스 반권을 읽기만 했는데 2월이 지나더라고요. 복습도 못했는데 아직도 절반이 더 남았다는 생각에 암담함을 감추지 못했고 지켜보던 남편이 간호학 공부를 하려는 거냐 합격을 하려는 거냐 라면서 저의 머리를 치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어쨌든 저는 시험 합격을 해야 됐기에 제 학문 탐구에 대한 미련은 좀 좌절됐지만 이것이야말로 합격으로 가는 길이겠다 싶어 그날로 문제은행에 달려가서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저를 합격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남편, 감사. 기본 이론서를 최소 몇 회독은 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또 그 다음 부족한 이론을 보충하는 게 공부의 정석이라고 알고 있던 제게 그런 벼락치기 시기에 무조건 무식하게 문제 많이 푸는 것은 좀 잘못된 방향 아닌가? 라고 수차례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길지 않은 기간에 합격이 목표인 시험이라면 정말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 해설을 외우는 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닌가라는 저만의 깨달음의 결론을 내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그 후에 대한 이야기는 시험 보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 되면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 있는 그 팝업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서류 과정과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해드린 블로그 참고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차근차근 진행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팝업창을 보고 나서 퀵 리절트라고 해가지고 한 14,000원? 한 만원 언저리를 내면은 미리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주말 끼지 않고 하루에서 이틀 이내로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주말 끼면 3, 4일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일주일 뒤에 합격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합격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3주 정도 뒤에 시험 등록 시 입력했던 집 주소로 면허증이 오는데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하니 그 방법은 합격의 기쁨을 충분히 맛보고 추후에
또한 네이버 블로그 참고해서 무탈이 갱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정보가, 제 수기가 어느 정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중꺾음아라고, 중꺾마 아니고 중꺾음아. 중요한 건 꺾이더라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되든 안 되든 그냥 해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감사합니다.